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미술사 특강 12번째 주의 제3차 시입니다. 태국의 세계유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군데의 스코타이와 아유타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역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스코타이는 스코타이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아유타야는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들로서 고대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타이 왕조는 1238년부터 1438년까지 이제 발전했던 왕조고요. 아유타야는 그보다 좀 늦어서 1351년부터 1767년까지 이제 있었던 왕국이고요.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두 개의 도시 스코타이와 아야타야는 각각 그 왕국들의 수도였던 도성지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스코타이는 좀 북쪽에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방콕에서부터 한두 시간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유타야 같은 경우에는 방콕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이 정도 길이 막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진 않은데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당일로 방콕에서 아유타야를 하루 정도 보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스코타이는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고 오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관광 옛날에 이제 관광들 많이 다닐 때는 이 스코타이와 아유타야를 묶어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여기 하루 뭐 이제 파타야 하루 뭐 이래서 3박 4일이나 3박 5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다녀오신 분들이 스코타야나 아유타야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유적을 재미있게 보고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문화유산 답사로 다니면 볼 게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는 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경주에 비견되는 두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관광이 이제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타이가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가보기는 아무래도 방콕에서 가까우니까 아유타야를 좀 더 많이 가보기는 했습니다. 먼저 이제 스코타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타이 왕조는 1238년에 이제 건국을 해서 그 1438년까지 한 200년 정도 있었던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코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었던 도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강이 하나 흘러가면서 주변에 해자를 만들면서 도성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면 이 고대 스코타이 히스토리컬 파크라고 해서 현재 스코타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스코타이 옛날 그 역사 유적지가 있고요. 스코타이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코타이와 그 기타 유적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스코타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타이 시대의 두 번째로 컸던 도시였던 이 히스토리컬 파크 시사차날라이 해가지고 이 시사차날라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캄팽팻이라고 부르는데요. 캄팽팻 이 세 개의 도시가 각각 세 개 도시는 스코타이 현대 스코타이에서 스코타이는 바로 근처에 있긴 한데 시사차날라이는 좀 북쪽에 그 다음에 캄팽팻은 좀 남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 세 개가 한꺼번에 묶여서 세 개가 그 스코타이 역사유산 역사도시 유적들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이렇게 세 군데, 시사차날라이, 그 다음에 스코타이, 그 다음에 캄팽팻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캄팽팻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제 스코타이 시대의 유적이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핑강이라고 하는 이게 핑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핑강 연안을 따라서 이제 유적지들이 몇 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 유적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해자를 두르면서 이제 캄팽팻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시사차날라이 같은 경우에도 강에서 이제 그 해자를 갖다 둘러치면서 도성 유적하고 사원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시사차날라이는 당시 스코타이 때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스코타이 시대에 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도자기 대부분 다 이 시사차날라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사차날라이에는 약 215개 정도의 215개 정도의 유적이 이 욤강이라고 하는 욤강이라고 하는 강 유적을 따라서 이제 분포해 있으면서 도요지를 비롯한 유적들이 약 한 200개 남짓이 이 근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차날라이나 아니면 캄팽팻까지 다 보려면 스코타이 일대에서만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내야지 되고요. 스코타이 안에 이 지금 여기가 이제 도성 유적인데 도성 유적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해자의 흔적이
유적이 남아 있고요. 안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수도인 여기가 이제 왓 마하탓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면서 도성의 한가운데에 왓을 놔두고서는 거기에 이제 그 또다시 호수와 해자로 둘러싸면서 분배를 하는 거는 앙코르 시대 유적에서도 처음에 왜 지난번에 앙코르 와트 얘기할 때 앙코르 유적의 이제 한가운데 보면 바연 사원을 두면서 이제 만달라족 구조로 이제 도성을 만든다는데 스코타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운데에 왓 마하탓을 두면서 이제 도성 유적들이 배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도성지가 되고요. 도성은 여기가 2km, 여기가 1.6km 정도의 장방형에 가까운 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궁성지는 요 일대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뭐 궁성지에서 남아있는 유적은 별로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람카맹 비문이 출토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유적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스코타이, 고대 도성이었던 스코타이만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요렇게 해저 둘러가는 구성을 보셨죠? 현대에는 해저가 이렇게 흔적이 많이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유명한 스코타이 역사유적 도시의 중심지라고 하는 게 여기 로얄 캐피탈 왕궁지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왓 마하탓이 되겠습니다. 왕궁지하고 왓 마하탓.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랑카맹 기념기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이 이제 두 군데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뮤지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이 하나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뮤지엄에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것은 여기 이제 왓 마하탓,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수 안에 있는 왓사시, 그 다음에 왓시춤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어디 있더라. 아닌데. 하여튼네. 그래서 몇 개, 요 근처에 이제 떨어져서 이 안에 이제 사원이 지금 26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도성구역 외에도 지금 바깥에도 이렇게 있고 좀 분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이제 보시고 싶은 유적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전체 여기 안에는 193개의 유적이 있고요. 26개의 그 사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코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7년에 스코타이 왕국이 처음 건국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수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143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람카맹이라고 하는 사람, 람카맹의 비문이 이제 여기 왕궁지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람카맹 왕의 경우에는 초대왕은 아니고요. 1279년부터 아마 1298년 정도까지 13세기 후반에 살았던 왕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스코타이 시기에 드디어 이제 타이 문자가 처음으로 람카맹 비문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타이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도자기, 중국 도자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좀 다른 형태의 그 타이 도자기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스코타이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이렇게 동남아시아 연안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으로도 조금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태국 도자기들도 중국 도자기 못지않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주요 생산지가 이 스코타이 시기에 이 시사차날라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근처에 중요한 도요지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강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짜오프라강으로 이제 결국은 합쳐지면서 이렇게 해상교역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스코타이에서 제일 오래된 사원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왓시사와이인데요. 이 왓시사와이는 12세기에서 13세기경, 그러니까 앙코르 시대 말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비슈누 사원으로 먼저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의 발굴을 통해서 보면 사원 내에서는 중국 도자기와 힌두교 조상이 많이 발견됐다 그러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앙코르 시대에 많이 나오는 이 프랑이 3개 있는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 첨탑들은 앙코르 시대 첨탑들하고 같죠. 힌두교 첨탑들이라고 하는 앙코르 시대 캄보디아에서 많이 보던 그 힌두교 양식이나 아니면 앙코르 와트 같은 데서 보이는 이 앙코르 크메르 또는 이제 뭐 캄보디아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이런 형태의 옥수수 모양의 이제 이 프랑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다가 올려서 만든 그 사원으로 처음에 세워졌는데 12세기, 13세기에 처음 창건될 때는 비슈누 사원으로 창건이 됐고요. 이 비슈누 사원 에서 이제 14세기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불교 사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에 그 불교에서는 비하라 같은 구조들이 필요해서 이 비하라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거는 프랑이라고 계속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태국어로는 이거를 프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옥수수 모양의 프랑 구조는 힌두교 앙코르 시대 그 캄보디아 양식에서 전해진 거긴 하지만 스코타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 이제 오래된 프랑 형식을 불교 사원에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탑의 한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건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벽돌로 만들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스토코라고 해서 이렇게 석고를 발라서 지금 보면 여기 그 벽돌 바깥에 석고를 발라서 벽돌 떨어진 데는 석고가 떨어진 데는 벽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 위에다가 이제 그 석고를 바르는데 여기는 일부 보시면 이거는 돌이 라테라이트라고 하는 돌을 씁니다. 그래서 라테라이트하고 벽돌하고 여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라테라이트를 쓴 거고요. 여기는 벽돌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벽돌과 라테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석고를 통해 가지고서는 겉에를 하얗게 이렇게 바르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불상들도 보면은 벽돌로 만든 다음에 위에다 석고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하고 그다음에 하얗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벽화를 그리거나 장식을 하거나 금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이 이제 스코타이나 아유타야나 이게 태국의 전통적인 그 불교 사원 건축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신 와시사와이 사원의 그 주탑 메인 프랑에 이제 그 올라가는 장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벽돌하고 그다음에 석고를 바른 다음에 위에 스토커로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스토커 장식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나가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러 개의 그 반인 반수 또는 뭐 대바타나 뭐 이렇게 천녀들 뭐 이런 천신들 이런 형태들 용 같은 형태 이거 나가라고 부르죠. 우리 용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 코브라 형태의 나가가 이제 일단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요 부분 박공 같은 데에도 아마 조각이 더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떨어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커로 칠한 그 유적들의 경우에는 보존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역시 우기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잎하기가 자라면서 얘네들이 자라면서 뿌리를 갖다 내리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렇게 바스러져 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잘 피는 편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석고를 갖다 계속 그 스토커를 계속 이제 그 복원을 해가지고 붙여주고 발라주고 보수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 작업이 상당히 힘든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과학적 복원하면서 성분 분석해가지고 현지에서 만들어진 원래 스토커에 맞게 현대의 화학약품 쓰지 않고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진전이 있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그 스토커의 사용은 스코타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타야 시대까지 또는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비슷한 시기에 라오스라든지 그 앙코르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제일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통으로 많이 오래 내려서 남아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아유타야 시대의 경우에는 이 벽면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예들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스코타이 그 중심부에 있었던 완 마하탓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완 마하탓이 되는데 이완 마하탓 스코타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앙코르 시대부터 있었던 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1292년 정도에 1292년에 이제 그 스코타이를 세운 스리 인드라디티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여기에 왕궁터를 잡고 궁성지를 만들면서 도성의 한 가운데다가 이 마탓을 건립을 했는데요. 그 즉위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가운데에 있는 주탑이 완성이 되는 것은 1300
1345년에 주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기 12식의 그 건물지가 이제 두 개로 이어지고, 여기 보면은 주탑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팔을, 주탑 플러스 8개의 팔을 돌린 이것이 이제 중심 사원지가 되는데, 이 주탑의 이 완마탓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사실 스코타이에도 하나 있고요. 아유타야에도 완마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곳에 가도 또 완마탓이 있는데, 이 완마탓이라는 말의 뜻은 왓은 사원이라는 뜻이고요. 마하탓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대한 성자의 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왓 마하라고 하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왓 마하탓 하면은 그 위대한 성자의 유물이 되니까,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Temple of Great, the Temple of 그레이트 렐릭이 되는데, 이 그레이트 렐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붓다의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붓다의 진신사기탑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 마하탓이 어디나 다 있는 것은 왕의 상징이 바로 붓다의 그 사기 숭앙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옛날에 그 전륜성왕 사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왕궁의 중앙에는 이 그 마하탓을 봉안한 왓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진신사기탑을 세운 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의 주탑에는 이 중앙의 주탑에는 석가모니 부처의 사기를 갖다가 여기다 봉안을 했는데, 그 봉안 연대가 1345년 스리 인드라 디티아가 이제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달라 구조를 하면서 지금 가운데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했는데, 양쪽 옆에 두 개의 사원이 있는데, 이거는 높이가 약 그 9m 정도 되는 불입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 아타야 롯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후대에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원은 기본적인 구조는 요 구조가 요 세 개의 주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탑이 있는 구조에 양쪽 옆으로 이렇게 그 비아라하고 이제 그 입구에 있는 사원,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중심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사방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쪽에 또다시 사원이 하나 더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조그만 탑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약 한 200여 개 정도의 소탑지가 남아 있고요. 불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탑의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168명의 그 부처의 제자가 걸어가면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 행렬상 비슷한 것들이 지금 현재 스토커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들어갈 때는 입구가 이쪽에서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이게 주탑인 줄 많이 아는데, 저도 처음 가서 이게 주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주탑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입구를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요. 조금 이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수 가운데 있는 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위쪽에 보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이제 이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사원들이 겹쳐져 있고요. 완마탓의 구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옆부분에 어디 이쪽 지역 일대가 이제 궁성지였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궁성지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완마탓의 주탑은 아니고 주탑 옆에 그 향 좌측에 있다. 입구 맨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탑이 이렇게 생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탑이 있으면은 사방에 똑같이 불상을 봉안을 하는데, 언제나 불상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불상들은 그 항마촉진 좌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타이 시기의 불상들은 특징이 허리가 가늘어지고 그 잘록해지면서 어깨가 이렇게 당당해지는데 허리는 잘록해지고요. 얼굴은 약간 길어지면서 머리 위에 꼭 불꽃과 같은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스리랑카 불상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항마촉진 불상이 나오는 건, 이거는 여기 이제 장좌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믿어지는 여러 가지 불상들이 없고 다 석가예요. 석가모니를 갖다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석가모니의 불좌상을 이제 새기게 되고요. 스코타의 양식은 약간 좀 얼굴
얼굴이 갸름하면서 좀 길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아유타야 시대나 뭐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서요. 태국 미술의 전형이다 하면은 보통 이 스코타이 양식의 불상들을 이제 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태국적 전통이 있다고 보죠. 미술사에서도요. 네, 좀 전에 보신 불상이 이제 정면 보시면 귀가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그 우견 편단했고 항마 촉진의 불상에 손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옷주름이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상반신이 굉장히 이제 살집이 많고 육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옷주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요 특징적인 옷주름들이 특징이고요. 옷을 입었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누디티하게 보이는 뱃살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서 누디티하게 보이면서도 옷주름이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신체감이 당당한 형태의 스코타이 양식의 불상의 특징이고요. 머리 위에는 나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육개가 있고 육개 위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는데, 요것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태국에서 스코타이 이후 시대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타이 불상에서부터 요 형태가 다른 지역에 별로 없지만 스코타이부터는 이게 많이 보이고요. 이거 이제 스리랑카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14세기 정도에 이제 크게 유행을 하는, 14세기 이후에 크게 유행을 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그 스코타이의 완마탓의 주탑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주탑으로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탑 앞에 아까 하나, 둘, 셋, 넷 돌아가면서 해서 8개의 작은 탑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돌아가면서 역시 탑마다 불상이 똑같이 양마촉진의 좌상들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단부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기단부에 이렇게 얼굴들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아까 168개의 스투코로 만들어진 승려의 행렬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행렬도 형태의 이런 걸 이제 경행상이라고 하는데, 붓다의 경행상도 이 스코타이 시대부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승려들, 나한들이 이제 나한상이라고 보시는 승려상들이 이제 제자상에 해당하는 승상들이 이제 그 경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스코타이 시대에는 불상도 역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경행상이라고 하거든요. 유행상, 경행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행하는 그 유행 또는 경행하는 걸어가는 장면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영어로 쓰니까 워킹 붓다 아니면 워킹 알한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조형화 시키는 게 또 역시 스코타이에 나오는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주탑이에요. 완마하탓의 주탑.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머리에 육개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머리에 육개가 있어야지 이제 불상이고요. 육개가 없으면서 스님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라한상인데, 합장을 하고 걸어가는 자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발을 한쪽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옷은 이렇게 뭐 인도의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약간 신체가 드러나면서 옆으로 벌어진 이런 형태를 보이지만, 신체 비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도 양식하고는 비슷한 듯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스코타이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불상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여기는 불상이 거의 대부분 몇 개가 있어도 다 똑같은 이 항마촉진의 불자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상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 상만 있어서 도상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여튼 스코타이 양식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얼굴이 길고 머리가 약간 위가 좀 높고 밑으로 내려오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얼굴에 뾰족한 게 달리는 게 이제 특징이죠. 나중에 아유타야가 되면 비슷한 양식인데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짧아져요. 얼굴이 약간 짧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아까 완마하탓이 이렇게 있으면 주탑이 있고요. 주탑 주변에 돌아가면서 9개, 8개의 소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나중에 후대에 2개의 커다란 불 입상이 세워진다는 설명을 아까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입상이죠. 높이가 9m가 되는 이 입상은 역시 내부는 다 벽돌해서 만들고 겉에를 스토커로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상의 경우에는, 아까 좌상의 경우에는 우견편단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입상의 경우에는 항상 통견의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옷주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치마가 이렇게 있고 약간 벌어지면서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는 이제 또 그 여기 좌상의 경우에는 우견 편단에 항마촉진 좌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상의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통견의 입상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많은데 역시 머리 장식 똑같이 있고 얼굴 형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대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점점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나오는데 얼굴이 지금 이렇게 이마 있는데 약간 이렇게 변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원래는 천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부 구조는 날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로 천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여하튼 윗부분이 다 훼손이 된 상태고요. 여기 보이는 이 기둥이 있는 여기도 원래는 목조 건축이 있었던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왓셋이는 아까 그 완마하탓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 옆에 호수가 있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사원이 왓셋인데요. 이 왓셋의 경우에는 그 이 호수 이름이 트라팡 트라쿠안이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그 호수 안에 이제 세워진 거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스리랑카 스타일로 만들어져서요. 그 예, 동그란 체디라고 하는 탑이죠. 탑이 있고요. 폭발형의 탑 앞에 불상을 놓고요. 이 불상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비하라를 크게 놓는데 이 비하라가 이게 열주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높여서 원래는 천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천정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열주식에 이제 기둥이 있는 그 비하라 구조하고 그 앞에 이제 탑이 있어서 지금은 위에 있는 상부 목조 건축의 지붕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 비하라 부분은 천정은 남아있지 않고 항상 불상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탑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리랑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 스코타이 시기에는 스리랑카 양식의 건축 양식들이 상당히 아까 불상에 이렇게 머리 꼭대기 뾰족한 거 나오는 것도 스리랑카 양식이라 그랬는데 탑이라든지 건축에서 모두 다 스리랑카 양식이 많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와시춤은 그 1368년부터 그 다음에 1399년까지 14세기 후반에 그 스코타이의 그 왕이었던 마하탐마라차 2세 마하탐마라차 2세가 건립한 그 사원입니다. 이게 왕실 여기 보면 사원들이 대부분 알려진 중요한 사원들의 경우에는 왕이 발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킹 마하탐마라차 the second. 그러니까 마하탐마라차 2세가 건립한 이 와시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그 만다파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불상이 있는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에 그 계단 그 건물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스코타이 지역의 불상 중에는 가장 최대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이 불상의 경우에는 저 높이가 현재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불상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여튼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건물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는데요. 불상 전체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불상 중에는 가장 큰 그 불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스코타이 양식의 전형적인 불상이 보여있는 최대의 불상이라서 이제 보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보신 와시춤 안에 사원으로 들어오면 지금 보는 것처럼 거대한 불상인데 정말 큽니다. 정말 큰데 가로 세로 폭은 이게 이제 11m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의 높이가 15m라서 현 최대의 불상 중에 하나고요. 아요타야 양식 아니 스코타이 양식이 전형적인 예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손톱에만 금색이 이제 발라져 있는데요. 이건 후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붙여요. 지금도 계속 붙이고 있고요. 우견 편단에다가 이제 가운데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옷주름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스코타이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타이 불상 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큰 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 벽돌을 쌓아서 만들고 겉에다 스토커를 입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이 머리 꼭대기에 뾰족한 장식, 불꽃 모양의 화염 장식 있는 것도 역시 스코타이 양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와창롱이라고 하는 이 사원은 역시 이 스코타이 그 도성 유적 근처에 있는 작은 사원인데, 스리랑카 스타일의 탑에다가 2층으로 기단을 이제 만들면서 이 1층 기단에는 돌아가면서 머리가 잘라지긴 했지만 모두 32마리의 코끼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사방 모서리는 사자가, 그 다음에 이제 기단부 1층에는 코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는 5개씩의 불감이 있어서 이 불감 안에는 전부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기단과 탑으로 이루어진 그 독특한 탑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스리랑카 양식이 스코타이에서 변형된 양식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역시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비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같이 갖추어진 그런 구조들을 하고 있어서 스리랑카 형식을 받으면 스코타이적으로 변형된 아주 독특한 조형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리랑카 양식이 되고요. 밑에 기단부는 스코타이적으로 변형이 된 거죠. 특히 코끼리 기단을 쓰는 이런 것들은 이 태국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왓참롱의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코끼리인데, 스터커가 잘 남아있는 부분에는 코끼리 형태의 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벽돌로 만들고 나서 스토커를 입힌 거라서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안에 내부가 보면 이렇게 비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만들고 그 위에 스토커를 입혀서 이제 장식을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기둥을 역시 만들어 놨고요. 불상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승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스코타이 유적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단독으로 걸어가는 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상을 크게 보시면 지금 이게 경행상 또는 유행상이라고 불러봐서 워킹 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걸어가는 모습 자세에 이제 불상을 표현을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입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좌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옷주름이 우견 편단돼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러분 한 손을 비타르카 무드라라고 해서 손가락 2개 이렇게 그 손가락 2개를 맞춰서 동그랗게 만든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3개는 들어 올리고 이 비타르카 무드라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밑에 옷주름이 내려오면서 아주 우아한 곡선을 이루는데요. 머리 장식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전형적인 아주 유명한 그 스코타이 양식의 불상이자 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걸어가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는 전 세계 다른 불교계 문화권에선 거의 보이지 않아서요. 이런 워킹 붓다 도상이 나오는 경행상 또는 유행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경행상 또는 불유행상이라고 부르는 이 워킹 붓다의 이미지는 아주 태국만에 있는 독특한 불상 양식 혹은 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스코타이 시기에 처음 만들어져서 이후 현대까지도 이제 이 워킹 붓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10가지가 이제 스코타이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들과 이제 도상들 보셨고요. 스코타이 유적의 맨 마지막은 이 스코타이 양식의 도자기들 보시는데요. 스코타이 도자기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약간 테토가 갈색 같은 빛을 띠는 데다가 두터운 백유를 입혀가지고 백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백자는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백유, 그 왜 청자에다가 백토 분장하면은 그 분청사기처럼 되는 거랑 비슷하게 백유 자기들이 됩니다. 백유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두꺼운 테토 위에 백유를 입히고 그 위에 철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백유를 입히고 새겨 넣는 우리나라 분청이랑 이제 비슷한 양식의 도자기들을 만드는데, 이 유약은 청유에 가까운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코타이 도자기들이 굉장히 그 테토도 특이하고 유약도 좀 특이한데 기형도 되게 특이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병이라고 부르는 캔디라고 하는 건데, 수병이에요. 그래서 이 캔디 정병으로 번역합니다. 캔디, 쿤디카 다 같은 말이라서 물병 같은 건데요. 요거 이제 이 스코타이, 특히 태국에서 이제 많이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양식인데, 이게 이제 스코타이 시대 시사 차날라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요런 예들이 현재 지금 태국
태국이나 태국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출 도자기로서 이게 그 동남아 인근 일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코타이 양식의 도자기가 14세기에서 16세기 이 지역에서 제작이 돼서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갔던 도자기, 중요한 도자기 양식 중에 하나라서 이걸 보셨고요. 이 스코타이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백자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백자에 가까운 느낌의 백유 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유타야 시대가 되면 청화백자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청자와 백자에 가까운, 이건 지금 분청 비슷한 느낌의 도자기들이긴 하지만 이 태국 도자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태국 도자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별로 듣지는 못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타이 양식의 도자기 같은 것들이 일본의 세토해 같은 데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게 동남아 해역 교역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이 태국 도자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이 연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사채널라인 같은 경우에 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발굴이 좀 돼가지고 뭐 그 요의 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도자기 하는 사람들 이 이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코타이 그 유적과 그 관련된 미술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아유타야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는 유적은 아유타야 유적입니다. 아유타야는 1351년부터 1767년까지 그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던 곳으로서 이제 여기 강을 타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옛 그 수도가 있는 곳인데 왕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지금 이제 이 아유타야 히스토리컬 파크 해가지고 이 짜오프라야 강의 그 상류 쪽이 되겠죠. 이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중앙에 이제 그 섬처럼 떠 있는 것이 이제 아유타야 옛날 역사 도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로얄 팰리스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짜오산프라야 내셔널 뮤지엄에서 박물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성의 중심지에는 왓 마탓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왓 라차브라나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요. 박물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궁정이 있었던 데가 하나 있어서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맨날 가면은 여기 짜오산프라야 박물관을 많이 갔다 오고요. 바깥에 있는데 한 군데는 지난번에도 못 가고 이번에도 못 가고 해서 박물관 하나만 가봤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왓 마하타하고 왓 라차브란 라고 하는 두 개의 사원을 일단 중심으로 보실 예정이고요. 이 두 개에서는 1950년대에 모두 다 이제 탑의 지궁이 발견이 되면서 사기장엄구와 각종 황금으로 만든 공양구들이 나왔는데 둘 다 왕실에서 발원을 한 것입니다. 예, 유물들은 전부 다 이 짜오산프라야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왓 마하탓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그 스코타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왓 마하탓은 붓다의 진신살이가 모셔진 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원은 킹 보로마 라차티랏, 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보로마 라차티랏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왕궁이 동쪽에 1374년에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달라 구조를 차용해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 거대한 주탑이 있고요. 이 주탑이 이제 현재 무너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기장엄구가 발견이 됐고요. 1956년에 사방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역시 또 탑이 있고 모서리에도 이제 탑이 있습니다. 양쪽 옆에는 커다란 이제 비아라가 마련이 돼 있어서 불상을 모시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입구가 되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불상 보고 그다음에 이제 탑 보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완마탓을 보시고 있고요. 입구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도로가에 입구 있으면 여기 이제 원래 비하라와 부처님 상, 불상을 모신 곳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만달라 구조로 된 주탑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주탑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주탑의 경우에는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 원래는 아마 이렇게 탑 모양으로 생겼을 텐데 현재는 지금 윗부분이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이고요. 1956년에 우연히 이 탑의 지하에서 이제 사리 장엄구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지궁하고 사리장엄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윗부분에 사리기가 이제 하나 나오고 아랫부분에 이제 제대로 된 사리기가 석함 안에 7중, 모두 7중으로 된 사리기가 발견이 돼서 여러 가지 공양구들과 불상들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중앙축 에 이제 상부와 그 다음에 하부에 있었다고 하고요. 요 사리기는 지상으로부터 17m 아래에 그 봉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현재 이제 그 박물관에 가시면 이 사리기가 남아 있는데 이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완마타 주변에는 이렇게 캄보디아식의 프랑을 가진 구조를 비롯해서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의 탑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탑들이 주변에 늘어져 있고요. 대부분 다 이 스터커로 장식을 벽돌로 만들고 스터커 장식을 했던 것인데 밑에 부분은 스터커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캄보디아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그 나무가 계속 자라면서 스펑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이제 유적을 감싸서 유적 보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에 처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탑 위에 계속 나무나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제 잡풀 남은 것들을 계속 제거해 주면서 유적을 보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여기 이 스토커라든지 뭐 유적들을 계속 보호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수많은 탑 주변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사당처럼 돼서 불상이 안치된 사당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벽을 돌아가면서 수십 개 이상의 불상들이 지금 그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항마촉지인의 불좌상들인데요. 예, 잘라져서 파손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현재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완마탓에서는 보통 그 나무 뿌리 사이에 감겨진 불상, 이 불상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캄보디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이 태국에서는 이 나무 사이에 자란 불상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상이 이제 완마하탓의 굉장히 유명한 명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왓 라차브라나라고 하는 사원은 앞에가 이제 이렇게 역시 비아라가 크게 있고요. 불상의 기단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불상 없어졌죠. 그래서 비아라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프랑 메인 프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주탑이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주탑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보이던 앙코르 양식을 태국식으로 발전시킨 프랑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프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여기 지금도 요 옆으로 올라가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지궁이 지하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그 프랑 내부에 벽화와 사리장엄구가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비하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12식의 건물 구조를 하고 있고 이 벽 뒤에도 원래 커다란 기단이 있어서 불상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현재는 완전히 파괴이 돼 있고요. 뒷부분으로 돌아와도 또다시 이제 방이 있고 여기 불상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윗부분은 대부분 다 여기도 보면 다 전부 불상들이 회랑을 따라가면서 쫙 그 정리돼 있는데요. 대부분 다 파손이 돼 있어서 그 원래 형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유타야 양식의 불상들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스코타이 시대하고는 약간 좀 얼굴 형태나 뭐 장식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따 불상 예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왓 라차브라나 의 주탑의 형태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지궁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사람들이 여기 지궁을 갖다 도굴을 해가지고요. 도굴되어서 이제 유물이 우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일부 수거를 했는데 일부 유물은 수거가 되고 일부 유물은 수거가 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도굴꾼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구조에 여기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에를 볼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를 돼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은 요 윗부분으로 이제 여기 올라오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지붕이 이 지하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주탑의 이제 밑부분에. 그래서 이제 상정원구는 요 안에 이 지하에 안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긴 있는데, 내려갈 수는 있지만 막아놔서 못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부분의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사면으로 된 방에 전체가 전부 그 벽화가 남아 있어서 15세기 1424년에 그 이 라차브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로마라차 티랏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즉위하면서 1424년에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왕의 다른 이름이 그 산프라야예요. 킹 산프라야 또는 짜오 산프라야라고 부르는 왕인데, 왕 이름이 두세 개씩 있어서 맨날 좀 헷갈리긴 합니다. 여하튼 1424년에 그 굉장히 그 아유타야의 아주 유명한 왕이고요. 이 왕 때 이제 자기가 즉위하면서 이 사길장엄구, 부처의 사길장엄구를 봉하는 탑을 그 완마하탑 옆에다가 새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957년에 도난을 당했다가 다시 되찾아서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요. 최근에 이제 이 유물들이 이제 여기 박물관 유적 내에 있는 짜오산프라야 국립박물관 안에 이제 그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짜오산프라야 박물관에 가시면 여기서 나온 유물들의 일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기장원구와 함께 금으로 그 만든 각종 그 공양품들 하고요. 불상들, 다양한 형태의 불상들, 그 다음에 판불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금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당시 이제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주탑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건 계단이 하나 있고요. 맨 아래 여기 3층이 있어서 보통 올라가시면 3층에서 들어가서 2층 지나서 1층인데 이 1층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사기장엄구가 나왔고요. 2층 있는 데에는 이제 벽화나 공양품들이 이렇게 봉헌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사방에 감실이 있고요. 이렇게 벽화를 그렸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전반에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할 수 있죠. 벽화의 내용은 그 부다의 자타카 이야기를 비롯해서 불전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고요. 천정 부분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해와 성수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 넣었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벽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서 볼 수는 없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시는 왓 라차브라나 그 사원 주탑의 지붕에서 출토된 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금지의 코끼리 장식인데 이거 말고 무슨 재단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금제 요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요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일본에서 그 태국 미술 특별전 하면서 이제 전시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왓 라차브라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금지 재단과 같은 공양품들의 일부는 지금 방콕 국립박물관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5세기의 유물들인데 형태 자체는 스리랑카 양식으로 만들어진 탑을 쓰고 있고요. 거의 이제 갖가지 보석들로 이제 장식을 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보석 장식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아유타야 근처에서 이제 나온 유물들은 대부분 다 여기 짜오산프라야 국립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건 유적 내에 있으니까 이제 가서 보시기가 좋아요. 박물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오른쪽 부분에 이제 완마하탓에서 나온 사기장엄구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석함, 안에 동함, 그 다음에 금합, 은합, 목함, 다시 근합 해가지고 이제 살기가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중의 살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방, 박물관에 여기가 입구거든요.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 이 방에 이제 이 완마하탄에서 나온 살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1층 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적에서 출토된
그 아유타야 유적에서 출토된 갖가지 아유타야의 불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항마촉진 좌상들이 많고요. 여기 보면은 그 왜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나아가가 그 호위를 하고 있는 부처의 그 첫 선정 첫 선정 장면에 나오는 그 나가가 호위하는 불상들이 이제 몇 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유타야 시기의 불상들이 여기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 두 개의 방이 또 양쪽 끝에 있는데 한쪽 방에는 이제 이 완마하탓에서 나온 유물들이 또 한쪽 방에는 그 라차브라나에서 나온 유물들이 각각 나누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리정원구나 공양구들의 경우에는 왕실의 보물들, 다 왕실에서 발원한 것이기 때문에 왕실의 보물들이라고 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가서 이제 유물들을 보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국어로 된 도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구해올 수는 있죠. 이 짜오산프라야 박물관은 이제 국립박물관으로서 이제 여기서 나온 중요한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아유타야에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은 방콕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18세기에 이제 아유타야 왕국은 톰브리 왕국을 세웠던 톰브리 왕조를 세운 딱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딱신 그 밑에 있었던 짜크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지역과 그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라오스 일대 란상 왕조나 뭐 이런 데를 다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유타야의 멸망과 함께 이제 톰브리 왕조로 옮겨갔다가 톰브리 왕조가 뭐 금방 망하고 금방 현재 이제 방콕의 짜크리 왕조로 넘어가게 되죠. 톰브리 시대부터는 톰브리 자체가 그 방콕의 외곽이기 때문에 방콕 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부터는 이제 아유타야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방콕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유타야 유적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원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원지가 있는데 지금도 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다니다 보면은 수코타이나 아유타야나 대부분 다 이렇게 비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투파가 있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마하타처럼 이제 사방으로 두 개가 있거나 이런 구조들을 갖고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탑이나 불상이 그냥 비슷한 형식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몇 개 보고 나면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태국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원들 중에서 규모가 큰 사원들의 경우에는 역대 왕조의 왕들이 발원한 것처럼 많아서 발원한 게 많아서 이제 역사를 알고 보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거는 어느 왕 때 어느 왕이 이런 거를 위해서 지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면서 보면은 훨씬 더 유적을 감상하기가 좋기는 하죠. 근데 겨울에 가나 여름에 가나 언제나 너무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 보지를 못해요. 보통 아유타야 가실 때는 그 태국에서 당일로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는데 여하튼 길도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완마하타 타고 뭐 왓라차브라나 하고 뭐 뮤지엄 정도 보거나 왕궁 보거나 뭐 그 정도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타야 양식이 되면은요, 지난번에 봤던 수코타이, 좀 전에 보셨던 이 수코타이 양식보다는 얼굴이 좀 더 이렇게 작고 동글동글해지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 쪽에서 보면은 부처의 정각 시기에, 석가모니 부다가 정각할 때 이 마왕의 군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머리에서 물을 짜내서 이제 마왕을 물리치는 지모신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모신 도상이 역시 아유타 지모신 도상이 머리에서 물을 짜내는 이 지모신 도상이 이 아유타야기 불상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이 옷이라든지 이런 거 몸체 같은 경우에는 스코타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스코타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길었다면 몸이 좀 약간 길고 이렇게 신체가 좀 더 얼굴도 좀 약간 길고 신체도 좀 더 이렇게 길고 건장한 데 비해서 이 아유타야가 되면 좀 더 땅딸막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좀
땅딸막해지죠. 그래서 얼굴도 약간 동글동글해진 형태로 바뀌고요. 근데 여기 아유타에서부터 스코타이부터 내려오는 요 형태들도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요.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 상처럼 이렇게 장식을 잔뜩 갖춘 항마촉진 자상들이 나오는데 이 왕실의 복장을 하고 X자형의 그 장식을 이렇게 돌려맨 이 상들은 장식을 그러니까 이것도 석가인데요. 석가모니 붓다인데 이 보관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거 일단 미얀마 쪽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고요. 미얀마 불상이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얀마의 관계에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이런 보관불 형태의 석가불 자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매우 화려하게 하고 나오는 이런 도상들이 이제 아유타야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에 가까운 거는 동을 주조해서 만든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목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형상들의 경우에 아까 사원에 있는 대형상들의 경우에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위에다 스토커를 입혀서 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상들, 작은 상들의 경우에는 금동으로도 만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칠을 해서 금박을 입혀서 만드는 목칠상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건 목칠상,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청동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석가불 좌상이에요. 이 아유타야나 스코타이나 태국에서 나오는 불상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석가모니 붓다를 표현하고 항마촉진 좌상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책과 같은 서책과 같은 것들이 이제 역시 아유타야 15세기 정도의 책들인데요. 태국 문자로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이런 책들이 색깔을 이렇게 많이 이거 이제 불교 경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책들이 불교 관련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회화 양식이 상당히 장식적이면서도 발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 양식들은 나중에 이제 방콕 시기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벽화 양식들도 보면은 이런 형태의 붉은색을 많이 쓰고 붉은색과 황금색을 적당히 많이 쓰는 이런 화려한 양식이 이제 아유타야 시대부터 이제 벽화나 아니면 지금 보는 그림으로 이제 회화로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해서요. 회화 미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유타야 양식들은 이제 그 이후 18세기 이후에 방콕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방콕으로 이제 많이 태국 미술의 이제 전통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방콕으로 내려와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뭐 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뭐 방콕의 근현대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근현대 불교 미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요. 왕실의 상징이라고 하는 태국 왕실의 지금도 상징이라고 하는 와프라키오 하나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와프라키오를 잠시 보고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방콕의 왓프라케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라오스 할 때 왓프라케오하고 호프라케오라고 하는 게 나왔죠. 방콕 왕궁에서 모시는 에메랄드 붓다가 와프라케오 안에 모셔져 있다 그랬는데 이 왜 프라방이라고 하는 게 금으로 만든 서 있는 불상이었다면 이 프라케오라고 하는 불상은 에메랄드 혹은 이게 아마 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스퍼 종류의 초록색을 띠는 녹색을 띠는 에메랄드 혹은 옥으로 만든 불상인데요. 이 프라케오는 선정인의 불좌상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케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봤지만 맨 처음에는 란나 왕국이라고 하는 때에서 15세기에 이제 숭앙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1468년에 이제 치앙마이로 불상이 옮겨졌다가 루앙프라방의 세타티렛 왕이 이제 1552년에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으로 옮겼다가 세타티렛 왕이 1564년에 비엔티엔으로 이제 다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라오스의 비엔티엔의 호프라키오라고 하는 사원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콕의 현재 지금 이 왕궁을 세운 짜크리 왕조의 초대 라마 1세
얘가 그 당시 이제 탁신 왕조의 장군이었는데 이 비엔티엔을 1779년에 이 라마 1세가 장군이었을 때 탁신 아래 이제 그 탁신의 톰부리 왕조의 장군이었을 때 이 비엔티엔을 정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짜클리 왕조의 초대 왕이긴 한데 이 당시에는 왕이 아니라 그 장군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라마 1세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771년에 자기 장군일 때 라오스를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프라키오 불상을 가져와서 왓 아룬에 모셔요. 톰부리의 왓 아룬에. 이 왓 아룬은 지난번에 잠깐 왓 아룬하고 같이 있는 왓포라는 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왓 아룬이 처음 차클리가 가져와서 이 프라키오를 모셨던 사원이고, 그 앞에 있는 왓포라고 하는 사원이 이제 왓 아룬 앞에 있는 왓포라는 사원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있는 석조 기록물들, 석비들이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세계 기록유산이 와포에 있다 그랬는데, 이 짜클리가 나중에 이제 결국 라마 1세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치에 방콕 왕궁을 옮기면서 이 와다룬과 와포 있는 데가 원래 톰부리 왕조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방콕으로 라마 1세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 왕궁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783년이 돼요. 1783년에 이 방콕 즉위하고 이제 이 방콕 왕국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 왓 아룬에 모셨던 이 프라케오라고 하는 불상을 왕궁 옆에 있는 와프라케오 사원을 같이 짓고 이제 왕궁과 함께 프라케오 상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와프라케오는 1784년에 완공이 된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궁의 상징으로서 차클리가 이 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방콕 왕실의 상징으로서 이 프라키오 불상을 숭앙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와프라키오의 전경을 보시면 세 개의 다른 탑이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 양식,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앙코르부터 내려오는 프랑이 달린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탑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의 다른 종류의 탑들, 이 세 가지 탑 형식이 이제 이 방콕 왕조에서 다 만들어지는 탑들인데, 아유타야 시기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탑들의 형식 세 개를 갖다가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키오 사원의 중심부에 이제 이 프라키오라고 하는 불상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내부 들어가시면 모자이크라든지 조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상들이 굉장히 많이 장엄을 하고 있고요. 이 유리 모자이크 기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이제 건물 내부에 벽화가 상당히 많은데 불교하고 관련된 자타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려한 불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창건기인 1784년 정도에 그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불상이 이제 와프라케오 안에 있는 프라케오 불상입니다. 에메랄드 부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 황금으로 만든 옷을 이제 이렇게 입고 있고요. 옥을 깎아서 만든 불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높이는 66cm에 불과한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이지만 아주 드물게 이렇게 전체 옥으로 그린 제이드 또는 제스퍼라고 이야기하는 옥계통의 보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여기 입혀진 옷은 3계절로 나눠서 사실은 그러니까 건기우기 해가지고서는 3번 동안 이제 여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을 옷을 1년에 3번을 절기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황금으로 된 옷을 지금 갈아입히는 건데, 옷에 따라서 위에 장식도 달라지죠. 지금 보시면 장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갈아입히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왕만 할 수 있어요. 국왕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국왕을 상징하는 나라의 상징이자 동시에 국왕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라케오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 라오스에서 내려오는 그 프라방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거는 그 태국인들의 역사적 그 성물로 존숭이 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케오는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들어갈 때 다 맨발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사원 안에 이 프라케오 말고 밑에 보면 작은 불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있는 불상 중에 몇 개는 역시 뭐 라마 4세나 라마 5세가 봉안을 한 자신들을 상징하는 불상들을 여기다 같이 봉안을 해놓고 있어서요. 왕실 그 재단 자체가 왕실의 역사를 그대로 그 보여주는 공간이 이 프라케오, 와프라케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황금색을 동원을 해서 만든 벽화들이 이제 내부 복도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 얘기들 뭐 라마야나의 이야기라든지 뭐 마하바라타의 이야기를 포함해 가지고요. 불교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의 전통적인 주제들, 이야기의 주제들이 이제 사원과 왕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벽화들이 장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유타야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태국의 목칠공예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지금 보는 것처럼 화려한 나전칠기라든지 금칠을 한 가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태국의 가구나 목공예 기술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칠도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요. 주로 아유타야 시대 이후의 유물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지금도 칠기는 태국이 증여한 공예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하고 관련된 그 도상들을 갖다가 표현한 것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이 남아 있고요. 중요한 유물들은 이 아까 와프라케오 박물관에도 가면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그 방콕의 국립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코타이와 아유타야의 유적과 그다음에 주요 출토 유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미술품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방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불교 성지이자 그 왕실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이 프라케오 불상이 있는 와프라케오라고 하는 사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아유타야 시대의 미술 양식들은 현재까지도 태국의 전통 미술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그 태국의 그 세계문화유산 및 그 각종 예술에 대한 역사와 예술에 대한 강의 제 1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